이게 그냥 달걀로 보여? 생각을 바꿔봐. 이게 새알일 수도 있잖아. 달걀로 생각하면 그냥 프라이밖에 안 되지만 새알로 생각하면 새가 되는 거야. 당신 팔자도 이거랑 똑같아.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인생이 풀렸다. 인생이 꼬였다. 이런 표현들 가끔 쓰죠. 이 말들처럼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는 이유는 그저 갑자기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운때가 안 좋아 그 시기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족은 대체로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족은 각각의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고 불행해지는 건 사실은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이에 이르는 이유가 다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7세부터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사형수들을 상담해왔고 말년에는 개인 상담사로 또 강사와 집필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낸 양순자님의 인생 공식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다 2014년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책은 그녀가 65세 때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인생 9단을 그녀의 둘째 사위인 박용인 화가의 사파와 함께 실어 인생 공식으로 책 제목을 바꿔서 재발행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놓인 짐들이 모두 다른 것 같아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원리는 비슷한 것이 인생이다. 나이를 먹어도 인생이 여전히 힘들다면 꼬인 인생을 풀어낼 너만의 인생 공식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라고요. 인생 공식은 한마디로 지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저자는 이 지혜를 연장통이나 조리기구 세트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무슨 물건을 고쳐야 한다거나 손님치를 요리를 할 때 알맞은 도구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잖아. 못을 뽑아야 하는데 망치밖에 없고 전골 요리를 해야 하는데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밖에 없다면 힘이 너무 많이 들잖아. 못 하나 뽑으려다가 벽에 커다란 흠집을 낼 수도 있고 전골이 다 타버릴 수도 있지. 연장이나 조리기구라는 게 그렇잖아. 무슨 마술처럼 지팡이만 휘두르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손에 알맞은 게 있다면 맨손으로 달려드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쉽게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제시하는 공식은 당신이 팔짱 끼고 있어도 모두 다 해결해주는 마술 같은 게 아니야. 당신이 직접 몸과 마음을 움직여야 해. 대신 공식을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약속할 수 있어. 프롤로그에 있는 글 일부인데 문투가 마치 옆에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듯하죠. 사랑, 결혼, 이별, 미움, 시기, 복수, 배신 등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 저자는 그녀의 독특하고 유쾌한 돌직구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이 먹는 것도 괜찮아. 세월이 기는 장사 없다는 말 알지? 아무리 건강관리, 몸매관리 잘해도 주름이 생기고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새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잖아. 20대 때는 밤을 새워도 거뜬하던 체력이 30살이 넘어가면서 슬슬 떨어지고 조금씩 아픈 데도 생기잖아. 운동을 해야 하나, 보약을 한 점 먹어야 하나, 이런 걱정도 들게 마련이고.
특히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 살림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처녀적 몸매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웬 아줌마가 서 있어서 좀 우울해지는 일도 있을 거야. 이러니 나이 먹는 걸 무슨 뱀보드 타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야. 그런데 이놈의 세월은 뱀이나 무슨 도랑처럼 피해가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무조건 겪어야 하는 거야. 무조건 겪어야 하는데 자꾸 10년만 젊었어도 5년만 젊었어도 하면서 세월 원망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냐고. 내가 당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고 멀어지기 쉽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나이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 나이 먹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하려고 한다고. 젊은 게 좋은 점, 나이 먹는 게 안 좋은 점은 벌써 이야기했고 이제 각각 나쁜 점하고 좋은 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젊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꽃다운, 피 끓는 이런 말인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방황이란 거 말이야. 젊었을 때 방황하지 않은 사람 드물 거야. 꼭 한밤중에 길 없는 산속을 헤매는 것처럼 뭐 하나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도 없고 다 혼란스럽기만 하잖아. 그러다가 서서히 나이를 먹을수록 방황의 강도도 약해지고 혼란스럽기만 하던 인생이 조금씩 정리가 되지. 자,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날 법도 한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젊은 게 안 좋은 것과 나이 들어서 좋은 점 말이야.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눈 대신 갖게 된 거. 그렇지. 바로 마음의 눈이야. 이걸 지혜라고 해도 좋고 분별력이라고 해도 좋고 철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철이라고 해도 좋아.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젊을 때는 무슨 안개가 자욱이 낀 것처럼 당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던 것들이 점점 또렷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는 일이 적어지지. 나무를 봐도 그렇잖아. 어린 나무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밑동까지 휘청휘청 하는데 큰 나무들은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초연하게 서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젊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당장 세상이 없어질 것처럼 괴로워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줄어들거든. 인생이란 놈이 그렇게 혼란스럽지만은 않다는 거야. 다른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지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거 말이야. 내 식대로 말하자면 인생의 공식을 터득하게 되는 거라. 이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거든. 반드시 그만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이것도 공짜로 되진 않아. 젊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지만 지혜는 그냥 쌓이는 게 아니거든. 흔히 젊은 놈들이 나이 많은 사람 욕할 때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고 하는 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야.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늙은 거야. 어른이 아니고 그냥 늙은이란 거지.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경험과 지식을 잘 버무려서 소화를 해야 자꾸 성숙해지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고집불통에다가 욕심만 많은 늙은이가 되어버리는 거라. 이제
나이 먹는 것도 괜찮아 라는 말의 진짜 뜻을 알겠지? 그냥 나이 먹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나이 먹는 것도 괜찮을 만큼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란 말이지. 또 하나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옛날에 뿌렸던 씨앗을 추수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야. 내 나이가 인생에서 가을쯤 되는 것 같아. 보기에 따라서는 늦가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추수의 계절이잖아. 뭘 뿌리고 뭘 추수하냐 하면 마음을 뿌리고 마음을 추수하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부터 봉사를 했잖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도왔잖아.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전국 팔도는 물론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있어.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편지가 왔는데 나 때문에 공부 잘하고 있대. 오래된 일이라 확실히 기억나진 않는데 아마 등록금을 조금 도와준 일이 있었던가 봐. 이렇게 꼭 편지를 보내고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아도 그저 띄엄띄엄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기쁨이고 재미인 거라. 그때는 계산 없이 하는 조그만 배려였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걸로 갚아주니까 장사로 치면 곱빼기 장사지. 겨우 이거냐고? 뭔가 큰 걸 기대했는데 겨우 마음의 눈이니 봉사 후일담이 고작이냐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나한테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건 안 되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할 마음은 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데 이건 명심해야 할 거야. 나이 60이 넘어서도 안개 속을 헤매듯이 살아야 한다는 거 말이야. 젊을 때는 기운이라도 넘쳐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젊은 것들한테 나이만 먹은 늙은이란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을 것. 내가 지혜를 제일로 꼽았다고 해서 당신까지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2등이든 10등이든 간에 나이 먹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란 거야. 이 필수품을 챙겨야 젊은 사람들이 훗날에 당신을 볼 때 아, 저분처럼 늙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 말을 풀어보면 초등학교 때 장래 나의 희망을 적듯이 나이 먹음에 있어서는 당신이 장래 희망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왕 나이 먹는 거 당신을 위해서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희망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지금 당신이 60대의 어른을 보고 저분이 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듯이 당신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당신을 보고 저분이 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고물고물 잘 놀아야 해.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고물고물 잘 논다는 말을 해. 다른 지방에서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호남 지방에서 쓰는 사투리에서 나온 거야. 의태어쯤 되는 말이야. 막 놔두는데도 애들이 혼자 고물고물 잘 놀아. 특별하게 무슨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고리 잡고 놀고 상다리 만지면서 또 놀고 이런 애들 보고 어른들이 그거 참 고물고물 잘 노네 그러는 거야. 나도 어릴 때는 고물고물 잘 놀았지. 내 이름이 달리 순자겠어? 순하게 놀았으니까 순자지.
혹시 내 사진 봤어? 어때? 아직도 순해 보여? 왜 고물고물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애어른 할 것 없이 다 고물고물 잘 놀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해. 그렇잖아. 장난감을 줘도 먹을 거를 줘도 자꾸 보채고 떼쓰는 아이들이 있어. 그럼 엄마도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보채는 애 스스로도 힘들거든. 하루 종일 칭얼거린다고 생각해봐. 이만저만 힘이 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물고물 잘 놀아야 나도 편하고 주위 사람들도 편하다 그 말이야. 내가 영암에서 3년 살 때 처음에는 서울에 자주 갔어.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잘 안 갔어. 안 가면 시골에서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그럼 논두렁 같은 데 가서 혼자 노는 거야. 밭두렁도 좀 밟아보고 못도 밟고 하도 안 올라가니까 서울에 있는 지인들이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는 선생님 안 올라오고 뭐 하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나 지금 논두렁에서 혼자 잘 놀고 있다. 고물고물. 그런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특히 나이 먹어서 잘 견디려면 혼자서도 잘 놀아야 해.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테레비 애들 프로 중에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거 있잖아. 애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혼자서도 잘 놀아요 가 돼야 한다니까. 노인이 만날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전화해갖고 너희들은 왜 나를 안 챙기냐? 외롭다. 아파 죽겠다. 이러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잖아. 불려가는 마음도 괴롭지만 같이 놀아달라고 불렀는데 불퉁거리면서 앉아있으면 그것도 참 못할 노릇이지. 이거 별일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요새 신문이니 방송에서 온통 고령사회가 온다고 걱정들 하잖아. 고령사회가 뭐야? 노년기가 아주 길어진다는 이야기거든. 모르긴 해도 그렇게 되면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어날 거야. 다른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벌써 노인들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돌고 그러잖아. 단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서 외로워서 그런 거야. 통계 같은 걸 봐도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의 첫째가 고독이라는 거야. 그 다음이 질병, 돈이고. 왜 고독하냐 하면 혼자 고물고물 노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가장 큰 고민이 노후 대비라고 하더라. 40대 중반만 돼도 돈 때문에 불안하다잖아. 사정이 이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 없지.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것도 다 미래가 불안해서 노후가 불안해서 지갑을 안 열기 때문이라잖아. 물론 노후에 먹고 살 것 장만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그런데 돈만 있다고 노후 대비가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고물고물 혼자 잘 노는 연습도 중요한 노후 대비라니까. 언젠가 내가 사위한테도 이 말을 했어. 전화를 해서 장모님 자주 좀 오세요 그러는데 그때 이 고물고물 이야기를 해줬어. 사위가 이 말이 재밌다고 지가 회사 가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겠대. 사위는 지방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오거든. 그래서 내가 요렇게 말해줬지. 자네도 지금부터 고물고물 잘 놀아라. 주말에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볼 일 있다고 나가도
자네 혼자 집에서 고물고물 잘 놀고 또 자네가 없는 사이에 마누라도 고물고물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 고물고물 잘 살아주는 집이 평화로운 집이다. 자꾸 전화해서 어디 갔었냐, 이랬냐 저랬냐 그러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은 또 나는 지금은 같이 놀고 나중에 나이 들면 혼자서 잘 놀 거예요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인생 구단 명패 걸고 왜 이 말을 하겠어? 혼자 노는 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란 말이야. 연습이 필요한 거라. 젊어서부터 자꾸 누구하고 같이 가야 어디를 가고 누구하고 있어야 행복하고 또 나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해줘야 사는 맛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안 된다 해서 언짢을 수도 있겠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참고 들어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시청 앞 전광판에다 나 너 사랑해 하니까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자기 애인을 쪼는 거야. 너도 저런 것 좀 해봐라.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이야. 그렇게 한번 해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 결국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그러면 상대를 엄청 부담스럽게 하는 거라고. 전광판에 한번 실었으면 그 다음에는 텔레비에 광고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고. 나는 혼자 잘 놀려고 너무너무 연구를 하니까 놀거리가 많은데 당신한테 뭘 하고 놀라는 말까지는 못하겠어.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냥 내가 뭐하고 노는지만 얘기할게. 나는 가끔 보고 싶은 비디오를 사다 놔. 당장 보는 게 아니야. 나중을 위해서 아껴놓지. 어느 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나가지 못할 때 저걸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음악 같은 것도 있고. 또 내가 호수공원에 자주 가는데 혼자 가서 놀면 너무너무 좋아. 장미꽃밭에 앉아있는 것도 좋고 그런 데는 친구들하고 가는 것보다 혼자 가는 게 좋아. 같이 가면 장미꽃을 못 봐. 옆에서 자꾸 딴소리들을 해대니까. 가만히 장미꽃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꽃이 피는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들도 정리가 되고 말이야. 전광판에 사랑한다는 말이 안 떠도 정말로 사랑을 느끼고 고물고물. 딱히 누구랑 가지 않아도 혼자서 고물고물.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따로 놀아주고 챙겨주지 않아도 고물고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말은 쉬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연구를 해야 한단 말이야. 미리미리 연구를 해놔야 나중에 낭패당하는 일이 없는 거야. 노인이 됐을 때 아침마다 오늘은 또 뭐 하나. 사는 게 고역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도 또 자꾸 삶에 애착이 가는 게 노년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사람 사는 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물고물 혼자서 잘 놀 준비를 해야 돼. 고물고물 혼자서도 행복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늙어도 고령사회가 돼도 외롭지가 않아. 내 말 명심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것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란 말이야.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사랑을 받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거야.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 세월이 가도 매일 오늘만 사는 거야. 사랑도 오늘뿐이지 내일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 자주 들어본 말인 듯 합니다만 저자의 이 말은 좀 더 가슴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